55페이지 이제 비진이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7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줄 것이어야 되죠.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죠. 진이 아님을 알고의 행간 표시고, 알고 해야 돼. 내 의사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럼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거나 줄 것이고, 행간편 알거나가 뭐예요? 악이 알 수 있었을 경우가 과실입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 무효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항을 한번 볼게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자, 줄 것이어야 됩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간례해서 상대적 무효입니다.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정의 나옵니다. 첫 번째 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합니까?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또는 자,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다. 됐습니까? 자, 이게 정의예요. 자, 그래서 비진이 의사표시라고 하고 또 뭐란다? 심리유보라고 합니다. 내 심리를 유보해놨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예컨대가 뭡니까?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자, 우리 판서 노트 한번 펴봅시다. 자, 판서 노트는 몇 페이지가 되냐면요, 11페이지죠. 1페이지. 판서 1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자, 보도록 할게요. 1페이지. 자, 11페이지. 판서 노트 11페이지. 자, 11페이지에 보면은 비진이 의사표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X 부동산이야. 뭐 부동산 아파트를 합시다. 아파트나 자동차 이런 것들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내 의사는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표시를 증여의 의사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얘가 이제 그 죽을 때가 다 돼갑니다. 쩌리. 그래서 내가 조금만 네 자동차 좀 쓰다가 죽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사다 보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법조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갑이 무슨 표시를 했는데 의사 표시를 증여의 의사 표시를 했어요. 의사 표시를 했는데 내 의사 표시가 다르게 증여의 의사 표시를 한 거야. 그런데 이거를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지. 표의자가. 이 사람이 표의자 아니야. 표의자 이 내용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는 거잖아. 의사 표시 다른 것을 알고 한단 말이야. 됐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동기는 불문이다. 필기되어 있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증여 의사표시가 뭐라고요? 비진의 의사표시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내가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2번 내용입니다. 근데 의사표시를 했어. 증여 의사표시 했어. 1번 내용이야. 근데 내가 의사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증여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맞죠? 동기는 이유는 묻지 말고, 알겠죠? 이랬을 때 이 증여 의사표시가 무슨 의사표시가 된다? 비진의 의사표시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까 법조문 읽어봤잖아. 읽어봤을 때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버렸어요. 악이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아까 했잖아요. 뭐로 한다 그랬습니까? 무효로 한다. 알 수 있을 때 뭘 한다고? 무효로 한다고 했잖아. 107조 다시 한번 볼까? 다시 107조 보세요. 법조문. 자, 비진 의사 표시는 원칙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잖아. 그러나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로 한다고? 무효로 한다 했잖아. 그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악이 반대가 뭐야? 선의. 선의야. 선의. 또는 반대가 이고. 선의 이고. 그 다음에 과실 반대가 무과실. 이럴 때는 그럼 뭐가 됩니까? 무효의 반대가 유효. 오케이?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뭡니까?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가 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 때 한해서 유효가 된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다 말이야. 요렇게 시험 나오고 요렇게 나왔다. 나중에 이 지문 다 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법조문에는 뭐가 나왔어? 이게 나와 있죠, 요거.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를 한다? 무효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받아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넘기면 병이 넘겼다. 이게 뭡니까? 제3자. 자,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제3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3자가 선의일 때는 어떻습니까?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했잖아. 법조문 아까 읽어봤죠?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선의의 제3자에게 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 또 반대로 해석해야 돼. 그럼 선의 반대가 뭐야? 악의. 악의 되는 무효를 대항할 수가 있답니다. 무효를 정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누구만 보호된다는 얘기입니까?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법조문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 의사 표시를 했다. 원칙은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을 하죠. 하죠. 근데 상대가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뭐라고요? 무효를 한다고요. 근데 선의 제3자에 넘어가면은 무효를 정할 수가 없다. 해석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책에 이제 내용을 증기하러 갑시다. 자, 55페이지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1번 내용의 정의를 봤고요. 그 다음에 2번 봐야 됩니다. 1번 봤죠? 법조 밑에 1번 받고 2번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진의하는 의사표시는 의사의 의식적 흥견이라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와 같다. 이 말은 뭐예요? 의사표시가 단어가 같단 말이야. 상대방과 통정이 없음으로써 뭐랍니까? 이걸 딴 말로 통정이 안 들어가니까 단독 허위표시라고 합니다. 단독을 한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갈게요.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됩니까? 의사표시가 있을 것 되어 있고요. 넘기시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다. 불일치. 의사표시 불일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별표해 놓으셔야 되는데 진이란 나와 있습니까? 형광펜 놓으시고 진이란. 자, 판서 노트에 보면은 진이 나와 있죠. 진이. 네, 진이. 진이는 특정한 내용을 의사표시하고는 표시에 생각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어떤 거겠습니까? 진의는 특정한 내용을 의사표시하고는 표시에 생각을 말하는 것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란 판례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 진특, 진주의 특산물 외우셔야 돼. 진특. 오케이? 진주의 특산물, 진특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10몇 년 동안은 4번 나왔던 내용이에요. 진의는 뭐라고요? 특정한. 외울 때 진특. 진주의 특산물이 뭐 있습니까? 딸기가 있습니다. 딸기. 진특. 진주의 특산물. 진특. 이래 돼. 자, 진특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디 가냐? 56페이지 기본서에 진이란 형광펜 놓으시고 특정한에만 형광펜 놓습니다. 진이 형광펜 놓고 특정한 이렇게 해주고 그 뒤에 거는 안 읽어봐도 됩니다. 자, 안 읽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줄일 필요가 줄만 살짝 끊었는데 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예, 외울 필요 없어요. 진이란 특정한 내용을 의사표시하고는 표현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진특을 기억해야 돼. 진특. 진짜 동그라미 열고 특정할 때 특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내용 봤으니까 밑으로 갔어요. 자, 어디로 가냐면은 밑에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죠. 2번. 2번에 보시면 니은번 있습니다. 니은번 있습니까? 자, 니은번. 자, 강박의 형광펜이시고 강박은 취소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진 의사표시는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시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가 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은 강박은 비진 의사표시가 아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었지만 우리가 이제 의사 표시가 다른 것을 뭐뭐 있다 그랬어요.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것을 뭐가 있다 그랬어?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 허위표시, 그 다음에 착오가 있다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데
사기 강박이 있다.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것들은 의사표시가 불일치인데 요거는 일치죠. 근데 뭐가 당한 겁니까? 사기 강박을 당했잖아. 이럴 때는 뭐 한다고요? 취소를 하는 거야. 그럼 비진이 의사표시와 같이 의사표시 불일치가 아니고 요건 뭐라고요? 일치입니다. 사기 강박 상태가 있었을 뿐이야. 자, 그래서 갑니다. 56페이지의 니은번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하기로 했으니까 내 의사표시가 뭡니까? 일치죠. 자, 그래서 바로 밑에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렬했다고 할 수가 없다는 말은 의사표시가 뭐 한다고요?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강박은 의사표시 일치하지만 사기 강박이 있었기 때문에 뭐합니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야. 오케이? 알겠어요? 네, 됩니다. 자, 그래서 의사표시가 일치한단 말이에요. 사기 강박은. 그래서 비진이 의사표시는 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의사표시 일치하는 강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강박이 한 의사표시가 비진이 의사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냅니다. 자, 그래서 이게 2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10년 동안 한 번 나오고 10년 동안 2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체크하시고 바로 밑에 판례 보기가 위의 내용입니다.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밑에 가서 디귿번입니다. 자, 이 디귿번이 25회 때 나왔던 판례예요. 25회 때. 자,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어떤 내용이냐 이거예요. 갑이 대출을 받으려니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대출 받을 수 없어가지고 이 주 채무자를 을로해서 이제 요 합시다. 요 A 은행에게 대출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유리받았지만 주 채무자를 누구로 해가지고 을로 해가 계약서 적었단 말이야. 예?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 누가? 을이죠. 모르겠으면 자 봅시다. 내가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같이 은행 가서 여러분 대출 받았어. 여러분 사인 다 했어. 내가 돈 안 갚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 맞춰 갈까요? 은행에? 예? 그래 되는 거야. 주채무자로 사인하면 무조건 누가 책임집니까? 사인한 사람 책임지죠? 맞죠? 요거는 사인한 사람 책임지기 때문에 비진이 의사표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은행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자, 디귿번에 앞에 25에 기초를 해놓으시고 첫 번째 줄 자기 명의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갑을 위하여 대출 채무자 명의로 빌려준 을이 자기 명의로 대출 받아 줄 것어요? 누가 주채무자로 사인한 거야? 을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 네 번째 줄 갑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진이 없는 의사표시 통정비를 할 수가 없으므로 따라서 다음에 줄 거고 이제 명의 대여자인 을이 원칙적으로 사인해준 사람이 누구니까? 을이니까 대출금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됐어요? 됐고 리얼번은 3월달에 살짝 해줄게요. 뭐 중요한 거 나오지는 않았는 건데 참고사항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페이지 가서 어디로 가느냐? 판례 보기인데 이 판례 보기가 리얼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자, 어떤 거냐면 회사가 있죠. 회사가 자 봅시다. 요거예요. 여기 갑이 자 이제 근로자예요. 근로자 회사예요. 회사에서 1년이 다 돼가니까 자 근로계약을 이제 끝내고 다시 이제 뭡니까 계약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1년 지나면 퇴직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년 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그만두기 하고 맞죠? 한 몇 개월 쉬었다가 다시 또 계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매년 이렇게 했어요. 매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퇴직서를 쓰고 그 다음에 다시 근로계약서 쓰고 이런 식으로 매년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퇴직서는 받고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시죠? 자, 그러면 이 회사가 매년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이 상대방이 알아 몰라? 알았잖아.
알거나 또는 뭡니까? 알 수 있었잖아. 그럼 그 퇴직서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뭘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퇴직금 안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 퇴직세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회사가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 근로자가 이런 내용을 매년 이렇게 해왔습니다가 입증을 하면은 뭐가 돼서 퇴직이 무효가 돼서 복직하면 되죠. 이때 이제 적용된단 말이야. 예. 그래서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가 없는데 매년 그 퇴직서 쓰고 근로계약서 쓰고 이렇게 해오다가 어느 갑자기 퇴직서만 받아붙다 근로계약서 안 썼다. 이 퇴직세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왜? 회사가 그런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으니까 무효가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판례 보기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판례입니다. 첫 번째 판례.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판례 보면은 이제 파랗게 된 거 밑에 가면 두 번째 줄에 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무효라 할 것이다 돼 있죠? 왜? 알거나 알 수 있으니까 무효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 자, 옆에 페이지 가서 밑에 갑니다. 양갈로 3번 갈게요. 표의자가 의사표시가 불일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동기 불문입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자, 우리 보세요. 지금 우리 책에 보니까 양갈로 1번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사표시가 있을 것. 두 번째 양갈로 2번이었죠? 의사표시가 다를 것. 양갈로 3번이 뭐였습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네, 양갈로 4번이 뭐였습니까? 동기는 불문이다. 그 전에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크게 보고 성립 요건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효과 갑니다. 효과는 원칙은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것이고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은 또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뭡니까? 유효하게 된다. 자, 전득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되면은 선악불문하고 취득한다. 자, 밑에 갈게요. 그 뒤에 있는 내용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원칙을 표시한 대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은 뭐일 때 유효가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유효가 된다. 그 뒤에 거는 3월달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 무효. 자, 당사자 간의 효력인데 기억번 있죠? 찾았어요? 기억번 보세요. 자, 상대방이 현관표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거나 현관표에다 해놓고 악이 알 수 있었을 경우를 현관표에 놓고 과실. 악이 또는 과실이 있을 때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알 수 없었던 걸 뭐랍니까? 알 수 없었던 것을 과실을 했죠? 아까 봤던 겁니다. 니은번 그 내용이고 디귿번 보세요. 이게 디귿번이 아까 사직 의사가 없는데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그것을 회사가 알고 있었다. 그러면 뭐가 된다? 비진의 의사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퇴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니까 퇴직서가 뭐가 되니까? 무효가 되니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해됐죠? 저 했던 겁니다.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번에 보시면은 악의 또는 과실의 입증 책임은 누가 합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래서 표의자가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효가 됐으니까 미연번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있습니다. 자, 불법원 임업이가 아니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제3자에 대한 효과입니다. 제3자는 누구한테 대항 못한다 그랬어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거 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자입니다.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니까 바로 밑에 줄 거세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뭐랍니까? 제3자를 합니다. 그거 줄 거놓고 제3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디귿번에 세 번째 줄.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찾았습니까? 자, 줄 거세요. 선의는 제3자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를 주장하는 자 측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 측입니다. 그래서 현관편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제3자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실 빼고 악의를 입증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입증 책임할 때 우리 이거 했었어요. 104조가 아까 뭐였습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 누가 입증한다 그랬어? 응? 무효를
주장하는 자. 전업주 뭐였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 자, 옆에다 적어놔야 돼요. 하는 자. 지금 몇 조 하고 있습니까? 107조 비진이 의사표시가 하는데 이때 누가 입증합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 요거는 표의자죠. 오케이? 자, 그럼 108조 좀 이따 배울 건데 통정의 표시도 누가 입증합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 표의자가 입증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이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는 누가 입증하는데?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거를 따로따로 기억하면은 따로따로 다 잊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딱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딱 해가 104조, 107조, 108조는 누가 입증합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시험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딱 정리하시면 되겠고, 밑에 갑니다. 적용 범위로 갈게요. 자, 적용 범위는 제3법상 법률행위는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제3법상 법률행위 적용됩니다. 적용됩니다. 자, 적용되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상대방 적용될 수 없어요. 근데 언제나 항상 뭡니까? 상대방 단독행위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적용됩니다. 상대방 단독행위도 적용되는데 일단은 항상 유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제3법상 법률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근데 요 이제 표현이 잘못되는데 이렇게 합시다.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제3법의 반대 개념이 가족법입니다. 제3법상 법률행위는 적용되지만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고 이렇게 되고, 자, 사법상 행위는 적용되는데 공법상 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계셔야 돼. 이렇게 계시면 돼. 우리 판소부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리권 남용 나오는데 요거는 자, 별표 한 개 넣으시고요. 자, 대리권 남용은 별표 넣으시고 요거는 뒤에 설명합니다. 자, 언제 하느냐?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 합니다. 대리권 남용. 자,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줄만 끊으세요.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합니다. 자, 적용되지 않는 경우 나왔어요. 가족법상 행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소송행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이 소송행위도 공법상 행위로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밑에 공법상 행위에 별표 넣으셔야 돼요.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럼 그냥 바로 잘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뭡니까? 공무원은 사직원 제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제출하면 무조건 잘립니다. 그래서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생각해 놓고 그 밑에 판례 보기가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 공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보기가 나오는데 이거 별표에 넣으시고 표현 대리 할 때 배울 때입니다. 별표에 넣었는데 표현 대리 강행법규 위반했다. 무슨 무효입니까? 우리가 저번에 배웠듯이 절대적 무효잖아. 그럼 표현 대리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 시험에 두 번 나왔어요. 시험에. 자, 근데 이거 표현 대리 파트에서 배워야 되는데 지금 나왔어요. 그냥 체크마시고. 근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중에 표현 대리 배우면서 이거 설명해 줍니다. 네, 그래서 책에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뭐 여기 나왔다. 표현 대리 배워야 나오는데 표현 대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서 설명할 때 앞에 와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정리된 걸 가지고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자, 다시 문제 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내가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 의사 표시했습니다. 원칙은 뭐예요? 증여해야 돼. 근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다는 것을 표의자 입증하면은 무효가 돼서 증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되고 있어요? 근데 제3자에 넘어가면 제3자가 뭐일 때는 선의일 때는 보호가 된다고. 그럼 선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악인한테 대항할 수가 있죠. 오케이? 네,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갑니다. 자, 2번 기본 문제 2번에 1번 지문 맞습니까? 틀립니까? 진위 잘 나온다 그랬죠? 진위는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4번 나왔어요. 총 16도가 3번 나왔어. 기억하셔야 돼요. 진위란 특정한 내용을 살펴보자고 하는 표현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아니죠. 설명했던 거고. 2번은요. 2번은 왜 틀렸어? 자, 취소 빼놓고. 자, 취소
치소는요 무슨 강착밖에 없다. 제4 강착밖에 없어. 그 외울 때 제4를 강요하는 건 시대 착오다 이렇게 배우면 돼요. 제4 강착. 이 사유 빼고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근데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여기 일로 와서 일로 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취소라 했어, 무효라 했어. 무효를 가르쳤지 취소 가르친 적이 없어. 에? 그래서 뭐가 틀린 거야? 취소가 아니고 무효이다. 이래 돼야 되지. 맞죠? 107조 내용입니다. 107조.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7의 정답. 상대방의 표현의 진위 아님을 알았던 경우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가 됩니까? 취소가 아니고 무효지. 취소는 뭐 밖에 없어. 옆에다가 제4 강차 뒤에 가면 배웁니다. 3주차. 다음 주에 배웁니다. 취소할 때 배웁니다. 그 다음에 2번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위하는 의사표시 여부는 누구 기준한다? 대리 기준합니다. 요 대리 파트가 나옵니다. 대리 116조로 적으시고 116조입니다. 대리행위를 는 사람이 누구니까? 대리니까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116조 내용이야. 그 다음에 밑에 가서 4번 지문. 진위 아닌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 당사자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뭐라 했어요? 제3자. 그럼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무슨 효력이 있다고? 상대적 무효죠. 상대적 효력이 있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몇 조냐면은 107조의 2항입니다.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107조 2항.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번, 5번이죠. 5번. 진위하는 의사표시와 표시는 상대방이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와 구별이 됩니다.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의 표시, 빠지면 비진의 의사표시. 자, 7번 보세요. 여기 뭐가 들어가면?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이 빠지면 뭐예요? 비진의 의사표시.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어디 가느냐? 통정의 표시. 자, 60페이지에 보시면은 60페이지 요건 있죠? 밑에 요건 있지? 2번 요건. 요건 있어? 자, 첫 번째 뭐가 이제 있을까?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자, 형합해 놓고. 두 번째가 의사표시 일치 불일치. 불일치 똑같죠? 자,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되고. 네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통정. 다섯 번째가 동기 불문. 자, 저기 보세요, 저기. 여기 보세요, 여기. 예,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통정. 자, 그러면 여기서는 통정의 표시는 예 있고, 그 다음에 통정이 있고, 다섯 번째 동기 불문이잖아. 예?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뭐가 들어가면?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의 표시, 빠지면 비진의 의사 표시. 그래서 이걸 또 뭡니까? 비진의 의사 표시를 다른 말로 단독의 허위 표시를 한다고. 아이, 그냥 뭐 그거 하면 되는데 또 뭘 한다? 심리 유보라고 한다. 아이고, 그냥 한 단어 토익시키지 그냥 생 짜증나게. 맞죠? 이게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 독일이 아니고 우리 그 교수들 있잖아요. 그 교수들이 이 각윤직 교수 따라가는 사람들은 비진의 의사표시 이렇게 쓰고 있고, 연세대 교수가 또 있거든요. 누구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심리유보 이렇게 단독 허위 표시 이런 말 쓴다고. 둘이 그냥 합치가 그냥 비진의 의사표시 하지. 맞죠? 근데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쓴다고. 알겠죠? 자, 그런데 대부분 시험 낼 때 진위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출제위원이 연세대 출신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리유보 이렇게 합니다. 더티한 놈들. 맞죠? 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그 책 쓰신 분에 따라서 다 법서를 쓴 사람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같은 내용이라는 거 아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까지 정리했어요. 그러면 60페이지 내용 다 정리했네. 맞죠? 자, 의사표시 존재할 것, 승림 요건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것, 불일치를 뭡니까? 알고 있을 것, 상대방 통정해야 되고, 동기는 불문한다. 됐어요? 자, 뭐만 차이점이 있습니까? 비진의 의사표시하고 통정만 차이가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자, 위에 가서 60페이지 통정의 표시는 시험에 그래도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별표를 2개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2개보다는 좀 3개 갖고 있는데 3개까지 내지는 않습니다. 매년 나오지는 않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통정의 표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10년 동안 7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내용을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0분 쉬도록 합니다.